첫 번째 강좌 내용은 하이엔드 제조사, 그냥 비싸게 파는 회사들이죠. 비싸게 파는 회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디오를 만드느냐,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강좌를 하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비싼 게 좋은지 알고 그냥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체크하는 걸 오늘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엔드 회사는 적어도 한 1,000만원, 최소 1,000만원, 많게는 뭐 억대 넘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장터에 그냥 다니는 200~300만원짜리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 본인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덴마크나 뭐 스웨덴, 뭐 핀란드 이쪽, 스위스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디오를 만드느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이 하이엔드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가서 들어보세요. 하이엔드 소리가 나나. 3월에 있을 정기 모임에 오시면 한 방에 그냥 알아요. 누구나 한 방에 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말로 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안 떠들고 제가 사진과 제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만드는 건데요. 주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하이엔드 오디오를 많이 삽니다. 그러면 직업군으로 따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고요. 50%. 그 다음에 교수님. 교수님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위 공무원. 네. 그 외 이제 일반인이 한 10%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로 글을 쓰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약간 아는 척을 많이 하는 분들은 10%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음악들을 좋아하냐? 그분들이 주로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에 차이가 있어요. 음악이라는 거에 클래식 음악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운드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개념에 변호사분들 별로 없습니다. 검사, 변호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문직에 계신 분 중에 술을 별로 안 드시는 분들이 주로 오디오를 많이 합니다. 제가 평생 하이엔드 오디오를 제조해서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변호사, 뭐 검사, 판사 이런 분 거의 없어요. 비권력 지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디오 좋아하면 뭐 그런 거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 잘 들으세요. 사진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는 저희 좀 쓸만한 거실 있는 집들이잖아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평수면은 20평대 말에서 30평대 정도 되는 거실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그쵸? 요런 정도의 거실을 있다. 사이즈가 조금 큰 거실은 한 요 정도 되겠죠. 요거 한 40평, 50평대. 그쵸? 요런 거실들을 주로 청음실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하이엔드 오디오는 이런 거실에서 놓고 썼을 때 클래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클래식이 어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사진. 클래식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클래식이 저기 있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이 요 거실 안에 다 들어와서 연주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간현악단 아까 같이 굉장히 많던 사람들이 요 거실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사이즈가 한 요만할 거예요. 거실이.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거실이 요만하니까 최상의 소리로 음악을 들으려면 VIP석에 앉아서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거실 사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피커와 나의 거리가 최소한 20-30m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가정에서는 사용 못한다. 그런 소리가 절대 안 나오죠. 그쵸? 일반 오디오를 가지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은 뭐 약간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만, 일본, 한국이 유달리 전 세계에서 고급 오디오를 사는 유저들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서양들은 집이 크잖아요. 집이 커서 오디오가 그렇게 좋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크게 틀면 대역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급 오디오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 동양권의 이 세 나라는 집이 작단 말이야. 집들이 작아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재현하는데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엔드 오디오는 저 많은 인원을 거실에 다 집어넣어서 저 정도 공간이 나오게끔 상상하고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상태가 가정으로 옮겨지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보이시나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거실 사이즈는 실제로 한 3m에서 4m 정도밖에 안 돼. 스피커에서. 그런데 소리는 저렇게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엔드 오디오입니다. 초 하이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 회사 소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하이엔드 오디오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저런 고요한 스타일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걸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저렇게 멀리서 관전 모드로 듣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저거 연주할 때 저 앞에 서 있어서 지휘자 입장인 사람인 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약간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열기가 살짝 느끼지만 공연장에 가보면 실제로 집에서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듣는 것보다 소리가 별로잖아요. 그게 저런 거리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내가 그 가수나 이 음악을 알기 때문에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아니까 그런 거지, 모르면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지 일반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간 사람은 전혀 몰라요. 특히 오페라 같은 경우. 그래서 하이엔드 오디오는 집에 천장과 벽, 뒷벽을 완전 허물고 허물고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저 뒷공간에 쳐다보는 느낌으로 상상하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간 사람이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좀 나지막하게 소리가 들리죠. 나지막하게 들리지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성향에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 하이엔드 오디오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중간쯤에 집에서는 요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집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요만해. 집이. 그러니까 이 뒤로 적어도 막 30m 이렇게 뒤로 빡 들어가서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공연장에 가면 신명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쵸? 신명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네. 그래서 하이엔드 오디오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지막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간전 모드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모아서 하이엔드 사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느낌이에요. 하이엔드는.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몽실몽실 나오는 느낌이지 에너지 전달에 약합니다. 소리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세팅이나 만들지 못하는 회사도 많죠. 실제로 이렇게 이 플레인지백을 뒤로 집어넣을 수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요런 지향적인 모델들이 하이엔드다.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사운드는 뭐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녹음 스튜디오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공간이 팍 열려 있는데 이 안에서 참견하고 있는 소리. 그런 소리를 저는 지향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이런 종류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 전체적인 분위기야 좋겠지만 내가 감동이 오겠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감동이 오죠. 이렇게 조금 가까이 와야 느낌이 더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이엔드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지금 AC/DC 이 본 스코트가 노래 부르는 요 타입이 미국 스타일이에요. 음악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오디오들이 미국 스타일. 이해가시죠? 그게 하이엔드 지향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현장에서 있는 건지 아까처럼 멀리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오디오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오디오를 가정에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쵸? 저 아발론이 음장 지향적으로 플레인지백이 그래도 뒤쪽으로 좀 들어간다 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측은 열려 있고 왼쪽은 창문으로 난반사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왼쪽이 고역이 조금 더 셉니다. 이런 게. 좋은 세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세팅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천장의 높이가 소리가 잘 나오려면 특히 고역은 230m가 넘어가면 고음이 잘 안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뒷벽이나 상단에 작업질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무슨 뭐 디퓨저나 그런 거를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세팅이 가정에서 할 때는 좋은 거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엔드냐?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뽕 맞은 사운드를 좋아하는 건지 그걸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세팅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것도 상당히 쓸만한 세팅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매지코라는 스피커가 미국에서 나와 있는 하이엔드 제조사 중에 미국 소리 같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저 매지코가 미국에서 나와 있는 스피커 중에 제일 미국답지 않은 소리. 그게 매지코예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소리인데 하이엔드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소리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악을 못 들려드리니까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소리가 나왔을 때
거칠거나 치차름이 있거나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에. 그 듣기 싫은 소리를 거좀 다 커팅해놨다. 그래서 소리가 달달하고 바닥기 있는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거든. 음향적인 효과를 노려서 만든 오디오들이야. 대부분이. 요게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게 왜곡이 있어서 뒤로 상당히 먼 것 같지만 다음 사진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보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뒤에. 그래서 이게 저역 가행인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집에서 쓰는 그래서 뒤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뒤에 쪽에 유리를 해서 난반사로 고역을 살려준 세팅이에요. 이제 제가 나쁜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오디오는 거실에선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세팅 보세요. 이게 업체가 가서 해준 건데 뭐 집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마 해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세팅 최악의 오디오 환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장이 일반 가정 2배이거나 더 높잖아요. 이런 데는 작은 스피커를 천장에 매다는 게 훨씬 소리가 좋습니다. 저렇게 천장에 올라가 있으면 그쵸? 천장을 반사해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전혀 고역이 안 들려요. 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겠죠. 오늘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게 하이엔드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냐.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잘 때 그냥 나지막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전체 대역이 그냥 스물스물 누가 연주하는 건지는 꼭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스물스물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이 나는 좋아. 그러면 돈을 모으셔서 그런 제품을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를 오늘 첫 시간에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디오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오디오 세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검은색 막대바가 가장 전대역이 잘 나온다라는 기준이잖아요. 이게 그쵸? 전대역이 잘 나온다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지금 내가 집에서 세팅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표준이.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거는 나는 음악을 감상하라는 게 아니고 대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역을 보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 음악을 시끄럽고 안 시끄럽고 이걸 떠나서 그냥 잦은 반복이 지속되는 음악을 가지고 대역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전체적인 색깔을 넣고 분위기를 넣어가지고 음악을 내가 잘 나오는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뭐 꿍짝꿍짝꿍짝꿍짝꿍짝 뭐 이렇다면 계속 그런 음악이 자주 나오는 걸 가지고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집에 있는 오디오 중에 프리, 파워, 뭐 DAC, 뭐 스트리밍 오디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든 말든 상관없고 뒤에 꼽아져 있는 이 파워 케이블을 전부 다 막선으로 다 바꾸세요. 다 바꿔.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막선 케이블이 소리가 좋다. 그게 아니고 표준이라는 거야. 표준. 그래서 이 모든 나의 시스템을 이 막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막선으로 다 바꾼 다음에 소리를 들어봐요. 그러면 그 소리가 뭐 약간 거칠고 시끄럽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거칠고 시끄러운 걸 듣는 게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소리에서 이렇게 검은색 바에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냐 그거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선은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냐 제가 보기엔 이 노란 색깔입니다. 이 노란 색깔인데 이 고역 쪽이 살짝 거칠죠. 요게 막선의 표준 대역이에요. 요게. 그러면 내가 뭐 파워 케이블이
4개가 사놓은 게 있다, 여분이. 그러면 하나만 빼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선처럼 고역에 치우칠 수가 있고, 파란 선처럼 저역에 치우칠 수가 있고, 녹색 선처럼 완벽한 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일하고 반복되는 음악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수 목소리가 엄청 잘 나와. 지금 그걸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꿍짝꿍짝꿍짝꿍짝 하면 그냥 고역저역 계속 꿍짝꿍짝 하면 그 밸런스만 보는 거야, 나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1분 단위로 그냥 밸런스만 계속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케이블을 한 개만 바꿔보는 거야. 그러고 다시 원위치, 다른 케이블을 또 바꿔보고, 그러면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포인트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기계가 뭐 PC가 있다고 치고, 또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파워선이 있을 수 있고, 여기 파워선이 있을 수 있고, 여기 파워선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있겠죠. 또 여기 무슨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 스피커가 이렇게. 그러면 스피커에 들어가는 선이 이렇게 파워에서 연결돼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케이블의 종류가 가령 5개다. 5개면 여기를 5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쪽만 우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여기 다 하면서 체크해. A라는 거에다가 바꿔봤더니 이 케이블이 아까 대역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라는 거를 같은 노래로 체크한다. 체크를 하는 거야. 써놔. 아, 고음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아. 저음이 조금 더 잘렸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B에 이제 A는 도로 막선으로 바꾸고 B에 꽂았을 때는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지거든요. 소리가 또 달라집니다. 여기에 5개. 5개를 꽂아보면 B 상태일 때는 A에서는 고역이 잘 나왔었는데 이쪽에서 가니까 저역이 잘 나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B 상태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15번을 해보는 거예요. 1분씩. 그러면 대략 1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걸 체킹을 해. 그러면 갖고 있는 요 A, B, C의 기계의 표준 밸런스를 알 수가 있어. 아, 이 기계는 저역이 좀 많구나. B라는 기계는 플랫하고 잘 만들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A 5번, B 5번, C 5번.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걸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표준 밸런스가 어떤가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물 파워 케이블 했죠. 그 다음으로 준비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물은 스피커선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이 스피커선이 베스트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몇 분이나 들고 계시나? 몇 분? 아, 많이 듣고 계시네. 아, 이거 완전 어마어마한 노하우입니다. 자, 스피커선입니다. 스피커선은 무조건 2가지를 다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자, 아무도 사용 안 하는 이런 선을 쓰지도 않아요. 어디 가는 사람은. 그날 저희 MK님이 오셔서 드럼, 박진감 있는 드럼 소리를 듣고 그날 자빠졌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선이 이겁니다.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은 어디에 쓰던 선이냐면 카페 공사할 때 쓰는 막선 중에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가 표준이에요. 이 선이. 그러니까 집에 뭐 한 5m, 10m 정도 사셔서 2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사서 뚝 잘라가지고 내가 표준을 뭘 맞출 때 사용하겠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이거 나중에 캡처하시고 제가 뭐 이렇게 검색하면 까나리 거 중에 이건 뭐 까나리 거 중에 제일 싼 선이에요. 까나리 선은 비쌀수록 밸런스가 안 맞아. 알았죠? 두꺼울수록 밸런스가 안 맞아.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까나라는 제일 싸고 공사 많이 하고 스튜디오 공사 그냥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잔재주를 안 부렸다. 잔재주가 부리는 좋은 손은 하이엔드 회사 걸 사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공짜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표준선입니다. 자, 이 선. 우리 사무실에 오면 너무너무 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이걸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스미스방님, 이따가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이게 벨덴 5000업이라고, 이게 밸런스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 맞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있진 않지만, 적어도 치우치진 않는다. 특성을 갖고 있진 않다. 밸런스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직 한 가지 계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이 선도 꼭 사십시오. 3m에 9,750원. 좀 많이 사서 스피커 선의 기준을 삼을 때 사용하는 선이다. 기준. 이 선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대역이 넓은지 저역으로 가는지 고역으로 가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에서 이게 더 좋다. 나보다를 개인적인 성향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인터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표준. 제가 생각하는 표준 인터선은 이겁니다. 까나라에서 나온 다양한 선이 있는데 제가 안 써본 게 있겠어요? 다 써봤죠. 거좀 다 써봤어. 그 중에 가장 그냥 스탠다드, 특별함이 없어. 대역이 그냥 일반이고 마이크 선으로 많이 사용하고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다 이걸 씁니다. 그냥. 네. 방송국도 그렇고 그냥 이거예요. 이게 표준. 아주 하이가 극도로 잘 나오고 저역이 하지는 않지만 그냥 평범하다. 나중에 요 선을 가지고 투닝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사서 최소한 인터선 내 기계 개수만큼은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단자가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기계는 당장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표준이 되는 선을 가지고 세팅을 해서 내 기계가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은 인터커넥터입니다. 자, 인터커넥터는 이게 짭이긴 한데 인터커넥터의 품질은 사이즈가 작고 접촉면이 작을수록 소리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 요게 쓸만합니다. 4개에 이 정도 가격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인터 케이블하고 상당히 잘 어울린다. 이게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아주 극도로 평범한 소리가 나요. 뭐 이렇게 느끼해지지도 않고 고역이 엄청 세지도 않고 저역이 엄청 두꺼워지지도 않고 아주 딱 맞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선이. 그래서 저는 저게 롤로 있어요. 롤로.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어요. 저는 이게 길이별로. 그래서 길이가 이런 선을 만들 때는 1m하고 1.5m를 같이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이즈가 1m일 때는 선에 따른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런데 1.5m가 되면 선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꿔봐서 액션을 했을 때 나는 귀가 어두워. 잘 몰라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번, 막선을 내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만큼 산다. 그 다음 전부 다 막선으로 바꿔. 그 다음 스피커선, 아까 그 두 가지를 다 산 다음에 두 가지 중에 우선 까나레 선을 스피커선으로 쓰고 인터선을 만든 걸로 다 바꿔.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케이블이든 어떤 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한 포지션씩만 계속 따라가서 이렇게 한 포지션씩만 따라가서 바꾸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는
감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반복된 비트가 좀 빠른 음악. 그래야 쉬워요. 이걸 하기가. 그냥 꿍짝꿍짝꿍짝 하는 그냥 뭐 힙합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냥 그런 음악들. 이해가시죠? 그런 액션이 좀 크고 단순한 음악. 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나 뭐 이런 종류의 음악. 그 앞에 인트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의 질이나 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대역이 아래로 좀 떨어졌는데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계속 듣는 거야. 그럼 5개. 앞에 A번 5번, B 5번, C 5번. 그 다음에 스피커선 또 2번 바꿔보고. 인터선 역시 마찬가지.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이쪽 한 군데 10번, 이쪽 한 군데 10번.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요게 오디오를 세팅하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렇게 오디오를 세팅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거 중에 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예측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빨간색은 최근에 인기 있는 하이엔드 이 PC, OCC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단결정이라고. 이 단결정 케이블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고역적으로 저역을 잡아준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두꺼운 케이블이 별로 없잖아요. 케이블이 두꺼울수록 소리가 아래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금 파랑색처럼. 그러면 제일 밑에 거는 무산소 동선. 그게 지금 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역이 잘 안 나온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저역이 잘 나오는 거야, 소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선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죠. 예전에 AV 할 때 많이 썼던 선이고 최근엔 잘 안 써요, 저런 선을. 뭐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막 2천 원짜리 선이 아까워서 무슨 LG전선에서 나온 그 투명한데 그 핑크색 살색 비스름한 그런 이상한 선 있잖아요. 막선. 그것도 여기에 표준이 되는 막선일 거다라는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그냥 숨 막히는 소리예요. 피치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그거는 그냥 버리세요. 그런 선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노란색이 막선인 거예요. 요게 제가 추천한 선들이 요건 거예요. 노란색. 그러면 요 위에랑 봤을 때 기본적으로 대역이 표준이야. 표준. 요 표준을 기준으로 우리는 요 녹색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세팅하는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소리의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기계는 제조회사에서 했다라고 믿고 할 게 없죠. 제조사에서 했다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봤는데 나는 너무 차이가 없어. 집에서. 뭘 해도 차이가 안 나. 또 집에서 이것저것을 바꿨는데 나는 구별을 못 하겠어.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견을 많이 했다는 건데 오디오가 그러니까 잡지식이 많아. 오디오가 이것저것 잡지식이 많아서 무슨 이쪽 저쪽에서 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뭐 DAC라고 따지면 스트리밍 써야 되고 USB를 받아가지고 업샘플 넣어서 뭐 USB 은도금 케이블에 뭐 이런 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처럼 시장에서 좋다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노란색에서 이렇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노란색에서 대부분 하이엔드 유저들이 이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하이엔드 유저 집에 가면 좋은 소리가 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나와요. 소리가 이렇게 정말 숨 막히지. 대부분 하이엔드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엄청 소리가 좋을 것 같지만 가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참견을 많이 하면 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
오디오도 좋다는 부품 다 갖다 박아 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한 부품도 아니면 소재도 사람의 길을 능가하는 대역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쪽 저쪽 그냥 풍물을 얻어두는 게 많아. 그리고 가격도 거기서 쏘갔죠. 비싸게 막 이것저것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뺄 수가 없어. 내가 소리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막 음향판 많고 막 하고 뭐 어떤 집에 가면은 막 이렇게 이 뒤에다가 그 흡음재 엄청 많고 막 데드하죠. 그런 집이 되게 많아. 저희 사무실처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반 거실처럼. 보통 집이 음악을 듣는데 무슨 뒤에다가 음악판을 넣고 오디오 매니아의 집에 가면 음향판만이지 소리는 진짜 안 좋습니다. 좋은 사람은 전 평생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냥 가보나 안 가보나 똑같습니다. 오디오 매니아 하는 집에 가면.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참견을 많이 한, 기존에 내가 어디서 뭐 비싸게 사왔던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막선으로 딱 도배를 해서 시끄러워. 막 고역이 시끄럽고 막 너무 째져. 음악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대역만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디오를 할 때. 굉장히 노가다지만 이거를 해야지만 오디오가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집에 갔어. 근데 그 집에 막 케이블이 막 화려한 거야, 막. 케이블집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스피커 케이블이나 뭐 앰프 케이블 같은 거 파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일반 오디오를 사러 가는데 뒤에 막 뭐 멀티탭도 거대하고 막 이것저것 뭐 비싼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사갖고 와서 우리 집에 넣으면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맞죠? 표준이 아닌데. 특히 앰프를 만드는 사람인데 뒤에가 비표준 규격인 걸 가지고서 내가 튜닝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튜닝을 아주 잘해서 본인 공간에선 잘 들을 수 있다고 쳐도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 좋은 소리가 나오냐? 안 나오죠.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오디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제작자들은. 테크니션이나 기술적인 면에 매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해. 그러면 좋은 소리가 절대로 안 나와요. 이해가시죠? 자, 질문 뭐 있으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추가로 조금 더 물어보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다음 거 시간차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너무 조용한데 이 노가다를 안 하면 절대 오디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밑에 뭐 대리석을 까면 엄청 좋아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막선으로 다 도배. 우리가 라이브 바에 가잖아. 와인바 같은데.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플라스틱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놓고 이런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에서 그때 느낌이 보통 와인바 같은 데가 뭐 천장이 엄청 높고 이런데 뭐 이렇게 뭐 강남에 비싼 뭐 고층이 있는데 빼놓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면 엄청 드럼 소리도 찰지고 뭐 재즈 같은 거 해도 엄청 좋잖아요, 소리가. 그쵸? 룸투닝은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룸투닝을 하면 저런 기준이 안 잡힌 상태에서 룸투닝을 하면 소리가 데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오디오 하는 사람처럼 유닛의 집저음만 듣는 거야. 근데 세상 소리는 집저음은 5%도 안 돼요. 10% 미만인 거야. 다 반사음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소리하고 결이 다르죠. 그리고 음장감이 어려워지고 소리를 들을 때 룸튜닝을 많이 하면 공간도 딱 어디 앉아서 듣거나 이런 허짓거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소리가, 이런 스타일의 소리가 큰 무대로 열려서 이런 현장감이 느껴지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고 있는 걸 꼭 집어서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네,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녹음할 때 대편성하고 신뢰학을 녹음하고 관련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녹음하고 관련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라면은 사람들이 나는 바이올린 소리가 어떨 거야.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소리를 투닝하거나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진공관 하시는 분은 유달리 그런데 음색지향적인 거죠. 소리가. 근데 음색지향적인 거는 내가 그 녹음할 때 그 소리를 현장에 가서 들어보질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무대의 크기만 보는 거야. 지금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때는 레벨을 잡고 밸런스가 위로 되어 있는지 아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 무대의 크기를 잡는 거예요. 무대의 크기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이 어떻게 됐고 뭐 좋고 나쁘고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저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역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만든 거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장르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저희 단톡방에서 제가 가끔씩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뭐 아무거나 다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색깔을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꺾질 않고. 하이엔드들은 색깔을 많이 넣어요. 색깔을 많이 넣어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하이엔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창시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 어렸을 때 그냥 일반 대중팝하고 거리가 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평상시에 가져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현장의 사운드에 리얼하고 아주 자극적이고 만약에 뭐 저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친구라서 녹음실이 있을 때 옆에 가서 녹음할 때 내가 같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김강석이 소극장에서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녹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크가 없어도 조그만한 스피커 한두 개만 가지고도 아주 이 라이브 극장 같이 아주 째랑째랑하게 나오거든요. 소리가 무대감도 있고. 저는 그런 소리가 음악을 듣는 뭐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포커싱을 잡는 부분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잡아요. 제가 이따가 5분 쉬고 포커싱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시간차라는 게 뭔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사진을 좀 준비해 놨으니까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거 들으면 한 방에 알아요. 그냥 저희 사무실 오시면 첫 곡이면 알아요. 그냥 첫 곡만 딱 들으면 알아. 그냥 음장감이 뭐고 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냥 첫 방에 알아. 근데 나는 나지막하고 부드럽고 그냥 잔잔하게 자장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면 음장감 있고 이 벽 뒤로 들어가는 저런 소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소리가 벽 뒤로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저 멀리 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이죠. 이 마우스. 입이 실제로 원래는 입이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입이 이 마우스 입의 크기가 실제로 요 정도 점 정도 크기거든요. 얼굴이. 그런 건 없습니다. 바이올린이 뭐 진공관이 좋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헛소리예요.
그냥 세팅을 잘한 사람 건 다 좋아. 바이올린이 됐든 뭐 진공관이 됐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건 그 사람들이 음색 지향으로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 뭐 피아노 소리 진공관이 더 좋은 것도 많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컬러링을 넣지 않는다. 컬러링은 음반 제작자가 하는 거야. 제가 넣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대역 기준에 의한 밸런스에 대한 걸 제가 설명드렸고, 시간차에 의한 밸런스는 무엇인가? 이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모임 때 오시면 한 방에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그 머리를 굴려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눈과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거를 한참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자,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참견을 많이 한 소리, 약간 하이엔드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참견을 많이 한 소리, 오디오를 누군가가 뭐 이놈 저놈 좋다는 거 막 갖다 꽂아놓고 참견을 많이 한 소리예요. 그런 상태일 때 사진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인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답답해. 이렇게 화면이 안 맞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둥실둥실 나오죠. 소리가. 엣지가 없고 둥실둥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참견을 많이 한 소리고, 저는 오디오 매니아의 95% 거짓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다녀본 수많은 집들의 대다수가, 특히 약간 좋다라는 거 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복해요. 초점이 안 맞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그러면 나는 그냥 목소리도 잘 듣고 선명하게 어제 들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듣고 싶은데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쵸? 약간 안 나오죠. 이렇게.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일반적인 오디오, 빈티지 오디오 같은 거예요. 소리가 앞으로만 쏟아진다. 그걸 맞추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를, 중심의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를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만 나와 소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앞으로만 무조건 쏟아지는 거예요. 소리가. JBL. 그쵸? 벙벙거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만 쏟아져.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그러니까 음장감을 한 번도 못 느껴본 거야. 앞으로만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밴드가 있다고 치자고. 이런 종류의 시스템의 특징은 드럼 소리가 스피커 좌우에서 다 나와. 왼쪽 오른쪽 같이 다 나와요. 드럼이 좌우에서 쿵짝쿵짝쿵짝쿵짝 합니다. 이런 류의 소리는 이런 류의 소리는 좌우에서 스피커가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런 류의 소리가, 보자고요. 이런 류의 소리가 실제로 드러머가 이렇게 있을 때, 드럼이 몇 명이에요, 드럼이? 에? 드러머가 몇 명이냐고. 드럼이 2명이에요, 1명이에요? 1명이죠. 1명이면 센터에 뒤에 있잖아. 드러머가 앞에 나와서 드럼 치는 사람 봤어요? 드럼은 뒤에 있어, 뒤에. 그러니 스피커 뒤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스피커 뒤쪽.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다 튀어나와. 싸구려 오디오 대부분 다 이렇죠. 그렇죠? 앞으로만 막 나와. 막. 이게 시간차가 하나도 안 맞아.
어떤 노래를 틀어나 앞으로 다 나와. 가령 메탈리카라든가 특별한 노래를 틀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멋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아까 같이 무대감이 있는 음악을 틀면 내가 음색 지향적으로 투닝을 해서 뭐 진공관으로 바이올린 소리는 어떤 게 잘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되나요? 안 되지. 나는 색깔을 넣지 말라고. 색깔은 엔지니어의 목. 나는 무대의 위치만 정한다. 내가 겁나게 멀리 있는 위치를 원하는지 가까이 있는 위치를 원하는지를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자, 이게 중간으로 갔을 때 어떻게 느낌이 나나 볼게요. 스피커랑 아주 일치된 반듯한 느낌일 때 제가 이거 한참 고민해서 찍은 겁니다.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딱 이렇게 되죠. 보이세요? 이렇게 가운데 위치에 있어. 소리가 D도 흐리고 앞에도 흐려. 가운데 뭐 쉽게 얘기하면 깽깽거리는 기타 소리가 겁나게 들리는 거야. 보컬이 앞에 나와 있잖아. 그쵸? 보컬이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 근데 노래하는 보컬이 빅마우스야. 아가리가 이만한 거야. 벽 전체에서. 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돌아다니면 그런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게 맞아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사람의 눈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건 카메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사람의 눈은 이렇지 않아. 그러면 실제 현장은 어때? 그러면 하이엔드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이엔드 소리는 어떻게 되냐? 프론트, 미드. 자, 하이엔드는 이거보다 더 심한데요. 자,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제일 뒤에 거를 맞춰놨어. 제일 뒤에 거에. 보이시죠? 이제 이 뒤에 쪽에 맞춰져 있어. 이게 하이엔드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있는 소리는 다 뭉개버리고 제일 뒤에 소리가 잘 나오지. 약한 소리가. 그러니까 벽을 타고 들어가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시점의 위치를 뒤로 미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렇게 뒤로 밀어. 그런데 현장감이 있고 저처럼 소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시 보자고요. 자, 참견을 많이 해.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하면 고음도 안 나오고 소리도 답답하고 뭉개져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아까 막선이랑 그거 가지고 체킹을 해야 돼. 내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렇게 멍청하게. 아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소리가 막 숨 막혀. 어떤 노래는 좋고 어떤 건 답답하고 이렇게 들리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음악만 틀면 다 앞으로 쏟아져. 이렇게 음악만 들으면 다 쏟아져. 어떤 사람은 플랫해. 이렇게 일본 오디오처럼 플랫한 거야. 가운데 반듯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소리를 키워도 느낌이 안 오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목소리도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죠. 자, 하이엔드. 저 멀리서 마지막인 건 선명한데 앞에 부분 다 뭉개버려. 소리가. 시점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한 것처럼 위상을 조정했다고 쳤을 때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내가 귀로 들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나온다는 그 조종점을 어디에다 맞췄느냐로 벽을 뚫고 들어가느냐, 벽을 앞으로 튀어나오느냐, 그거를 정하는 거야. 여기선 기본적으로 이런 밸런스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밸런스는 맞는다는 가정이에요. 밸런스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나는 거기를 선명하게 앵글로 조종하느냐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세상이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소리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카메라처럼 이렇게 보이질 않아. 사람의 눈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다 밝아.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 뒤에도 잘 들리고 앞에도 잘 들리고 옆에도 잘 들리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세상이야.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어떤 장점?
나는 어디 핀포인트에 앉아서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어. 어디서 누가 공연할 때 가만히 뭐 허리 아프게 앉아서 들어요? 막 이렇게 틀어놓고 세상의 음악은 내가 움직이면서 들어도 다 들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이게 선명할 수 있는 눈만큼 깨끗하게는 안 나와도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로 앞부분을 살짝 뭉갤 수 있죠. 앞에가 살짝 흐려졌죠. 방금 건 앞에가 살짝 더, 이걸 내가 어느 시점의 거를 좋아하느냐로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무리, 이게 시간 차이엔 조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자, 같은 사진은 다른 느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같은 타입인데 느낌이 조금 다르죠. 요거랑은 보세요. 같은 타입의 사진인데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느낌이 달라. 오른쪽은 좀 더 진하고 톤이 좀 진하죠. 왼쪽은 좀 그렇고.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마지막에 터치를 살짝 해주는 거야. 그게 브랜드가 요 결을 맞춰준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DCS라는 뜻이 뭐냐면 딥 클린 사운드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심해처럼 깊고 새벽에 아무것도 없이 잔잔할 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저는 추구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선 오른쪽이 조금 낫겠죠. 저한테 약간 맞겠죠. 왼쪽은 좀 밝고 오른쪽은 조금 약간 어둡고, 그쵸?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소리를. 근데 오디오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뭐 증명된 건 아닙니다. 저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오디오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가령 선재가 있다고 쳐. 무슨 뭐 이렇게 인터선이 있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인터선이 있으면, 이게 제조사가 말하기를 뭐 20Hz에서부터 20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그건 이제 레벨 차이죠. 근데 레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케이블이니까 0.01도 안 되겠지. 차이가 고요까지. 그런데 이 케이블을 좀 자세히 본 사람들은 뭐 어떤 케이블은 막 꼬아놓고 어떤 케이블은 안 꼬고 반드시 가고 같은 케이블인데 속안에 그렇게 된 걸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령 은도금선이다. 그 은도금선이면 은이 고욕이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리고 표피로 흐르니까 더 빨라. 해상도하고 완전 다른 거고요. 네. 완전히 달라.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전체 레벨은 똑같은데 내 귀에 고욕이 먼저 오는 거예요. 고음이 먼저 도착해. 아주 작은 차에도 사람은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의 느낌이 달라. 그래서 길이를 더 길게 만들려고 베베 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건데 그게 안 맞지. 그래서 소재를 다른 거 막 이런 걸 섞는 거예요. 그러면 앰프는 안 그러겠어요? 앰프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앰프는 훨씬 더 그런 가정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럼 두드리는 영상 한번 저희 MK님이 올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3만원짜리 디지털 앰프를 가지고 그걸 구현해 드렸잖아. 그게 중국에서 만든 3만원짜리 디지털 앰프도 그 정도의 대역이 나와. 내일 모레 어느 분 오시는데 그분 오시면 나 지금까지 오디오 잘못했구나. 땅을 칠 거예요. 3만원짜리보다 못하네? 왜 그러냐. 싸구려
중에 그냥 반도체 회사에서 만들어서 있는 칩 그대로 그냥 나온 거는 그냥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아무런 액션이나 뭔가 첨가물을 안 한 거, 물론 일반적인 콘덴서라도 아무런 첨가물을 안 한 그냥 일반적인 스펙은 그런 게 어긋나질 않아. 잘 대형만 조금 아까 막선처럼 다를 뿐이지 뭐가 더 빨리 오고 뭐가 더 느리 오고 이런 현상이 없어요. 시간차가 없어. 지금처럼 이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냥 나와요. 소리가. 시간차가 없어. 그냥 아까 사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3만원짜리 디지털 앰프를 가지고 제가 시연을 해줬던 거예요. 그때 예전에 어떤 분이 앰프 좋은 거 하는데 왜? 아니 좋은 거는 더 좋지. 근데 문제는 이런 걸로도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걸 제가 시연해 드린 거야. 다 막선에 막 케이블에 아까 그 까가레 싸구려 스피커선에 대충 난 아무것도 뒤에 뭐 이런 이 음향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기다가 가장 싸구려 스탠드. 그래도 이렇게 나와. 그게 시간차랑 두 가지를 잡았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귀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대역이 넓어. 약간의 아까 같이 색깔의 차이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이 오디오를 잘 하려면 일종의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참을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익숙한 음악을 듣게 돼 있어. 그게 멜로디나 선율에 의한 음악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선율에 의한 음악을 들으면 익숙함으로 음악을 들으니까 이런 걸 테스트할 때 나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소리 크기 레벨하고 도달 시점만 보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 낮은 저역 뭐 빌리진처럼 낮은 저역 둥착 둥착 그것만 듣는 거잖아요. 그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좋은 걸 세팅을 하려면 오디오가. 그러니까 무슨 뭐 메탈 같은 음악을 듣든 뭐 트로트를 듣든 클래식을 듣든 처음 듣는 음악도 아무렇지가 않아.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 오디오를 잘 세팅하려면. 익숙한 음악, 내가 생각하는 대역이 잘 나오는 가장 잘못된 무슨 호텔 캘리포니아 뻥튀기 해놓은 그런 음악 같은 이런 걸로 튜닝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기본적으로 소리를 다 꺾어놓고 가공을 한 소리란 말이야. 세상엔 그런 소리가 없어. 이해가시죠? 네. 이래서 오디오는 시간차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와우, 동시 시청자가 50명에 육박. 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 시청자가 50명에 육박. 아유, 저희는 라이브를 해야 돼. 자, 시간차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잡는 거예요. 표준 장비는 무엇이냐? 아까 설명한 그런 거. 이해가시죠? 아까 표준 장비, 돈이 안 들어가는. 꼭 앰프를 하나 사야겠다라면 그냥 저 디지털 앰프 좋은 거 살 게 없어요. 싸구려 사면 돼, 3만원짜리. 그것만 딱 꽂아. 그래서 거기서 억센 고역이 나오니까 아이 고음이 왜 이렇게 까칠까칠해. 소리가 왜 이렇게 쏘냐? 나는 쏘는 걸 들으라는 게 아니야. 대역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대역만 확인해라. 대역이 그런 거는 아주 솔직해. 반듯하게 나와요. 대역만 딱 확인하는 거야. 내일 모레 오시는 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야, 뭐 거의 뭐 1만 구독자 수준인데 50명이면 자, 오늘은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시간차에 의한 밸런스 얘기를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현장에 와서 봐봐도 느낄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아무것도 음악 처음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초보자가 더 잘 느껴요. 그냥 갑자기 재즈 카페에 온 것처럼. 그거 들어봐야 되니까 3월 달에 있는 저희 정기 모임 때,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3월 달이면. 한 달 정도. 때 꼭 참여를 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차랑 세팅하는 거에서 궁금한 거요. 궁금한 거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답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채팅방에서 오늘 질문을 엄청 많이 하겠다라고 나한테 얘기해놓고 질문 아무도 안 하는데? 질문하라고 해서 아무도 안 하는데? 자, 질문 시간입니다. 이제 공동제작 참여하는 방법 설명하면 질문할 시간 없어요.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전 제가 이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본질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본질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본질을 알고 기술적인 걸 더하면 금방 가는 거예요. 기술은 책 몇 권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 자, 질문 없으면 공동 제작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